자, 보시면은요, HM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눈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었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마이너스까지 반전이 됐을 때 80만 주대 매수 물량에서 70만 주대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88만 주 매수에서 보시면은, 그죠? 순식간에, 같은 쪽이 사고 팔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서 사고 팔고를 하게 되는데, 그 흐름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시장이 마이너스까지 반전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쭉쭉쭉쭉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결론은,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멈추고, 그러니까 매도 기준에서 순매수 기준에 이제 70만 주대 중반에서 멈춰지고 돌려줬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게 얼마였냐면은 아까 이제 찍고 내려간 17,100원 수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끌어올려요?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 전부 80만 주대에서 지금 150만 주까지 형성이 된 건 70만 주를 아까 17,500원에 40만 주대 물량이 있었잖아요. 그 물량 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8,000원까지 갈 때 거기에 150만 주 프로그램 매수위보다 더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혹은 더 안 들어오더라도 매수량도 늘어나고 매도량도 늘어나면은 손바뀜을 통해서 계속 끌어당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제 분명히 야간에 설명드릴 때 저라면 와 저도 지금 소름이 돋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준점이 그게 정형화가 돼서 따닥따닥 맞아줬을 때 어제 야간에 교육을 분명히 야간 교육 해드렸잖아요. 야간 교육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어요? 어제 야간 교육 기준에 HMM이 1700만 주가 터지면 그럼 변동성 10%까지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5%가 아닙니다. 10%를 볼 수 있다. 왜? 시가총액이 전거래일 기준에 5조 수준이었으니까. 3억 2,800만 주. 3억 2,800만 주 맞나요? 머리가 딱 맞네. 딱 맞아. 머리가 윤정두가 녹슬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3억 2,800만 주 5조짜리 종목이 1,700만 주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지금 벌써 이미 1,600만 주예요. 3천억을 넘기면 10% 등락. 예? 시초가 대비해서 10% 등락. 그럼 얼마죠? 18,200원까지 볼 수 있다. 1,700만 주, 종가의 기준까지 1,700만 주가 터진다고 했을 때 변동성 자체가 10% 수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또 기대 요인을 아까 이제 우리 성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00 간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또 기대 요인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끄러졌어. 근데 전거래일 대비 플러스야.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시장은 마이너스권까지 밀렸어요. 근데 고점을 보고 눌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뿐이고 하이닉스도 와 이거 고점 어디서 잡을까. 우리 동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고점을 잘 잡으신단 말이에요. 먼저도 삼성전자 9만 원대 차익 실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재편입하시고 매매가 원활하세요. 그러신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고점 잡아내겠다. 또 차익 실현했더니 더 올라가더라.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전체 추이만 놓고 보시면 돼요. 전체 추이. 시장이 계속 강세를 띨 것이냐. 그 강세를 띄는 과정 속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줄 것이냐. 삼성전기가 못 가는데 20만 원은 무지하게 하방 경직성이 잡히는구나. 누가 사든. 결론적으로 HMM은 지금 자락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도 몰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터져 나온다면 개인들은 물량 얼마 안 되죠. 터져 나오면은 꼬리 달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들여다보면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당일 기준에서는. 또 특정 창구의 수급이 긍정적이냐 확인하는 방법. 또 개인 창고, 선호 창고 키움에서의 매도 우위가 연출되는 방법. 또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거래량 터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강세 기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일단 HMM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우리가 HMM의 요 기준 그대로 잘라놓은 거 그대로 있잖아요. 50만 주 거래량의 5분봉 50만 주 거래량의 움직임이 나오면 된다.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50만 주 이상에. 그럼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수반될 때 17,350원, 400원 뭐 이런 데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은 설정될 수 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의 흐름,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분봉이 있죠. 1분봉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그림의 기준인데 요 위치가 50만 주가 이게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눌림폭일 때, 나는 도저히 숨이 막혀서 이거 지켜보지를 못하겠다 하시면, 고점 대비 이제는 1.5%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13시 08분 기준의 5분봉의 기준이 되죠. 아직까지는 뭐 10% 등락 범위가 아니니까 여전히 50만 주 거래량 이상에서 양봉, 그리고 앞전 고점이 얼마 된 이제 17,600원 돌파 혹은 3분의 1 지점이 매직 계산기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고점 대비 시가까지 또 고가 대비 전일 종가가 아니라 이제 그 저가, 그죠? 저가 부분으로 고쳐놓겠습니다. 저가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3분의 1 지점이 얼마? 17,2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뭐 17,000원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17,000원 기준으로 이제는 바꿔놓으면 되죠. 17,000원 지지 혹은 이탈후 재돌파, 그리고 17,600원을 뚫고 가야죠. 17,600원을 뚫고 가야죠. 17,600원이 17,650원이네. 17,650원을 뚫고 17,650원에 매수 잔량이 들어올 때 거기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거래량 수반되는 거 확인하면서.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봉 기준에서는 그러면 얘는 이제 원체 이제 한옥가 단위가 0.3%란 말이에요. 작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 주고. 막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거래가 이제 순간적으로 빠바바방 치고 가죠. 한꺼번에 다 잡아 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나 모멘텀 차트보다는 거래 대금을, 장중의 기준입니다. 장중의 기준의 거래 대금을 이렇게 먼 구간에서도 놓고 보면서 기준점을 잡고, 그죠?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학습 효과 부분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 기준. 그러니까 오전에 같이 움직이셨다면은 더더욱 좋을 뻔했죠. 혼자서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오늘 개장 초에 오픈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편입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뭐 현재 기준에 발만 동동동동 구르시는 경우가 되죠. 지금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 또 하나생명, HMM, 현대바이오 뭐 대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 거래대금 상위에 안 뜨는 걸 봐서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아마도 꼬리가 달렸든지 아니면 음봉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돼요. 주봉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요 단위를 넘겨서 주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주봉 기준의 개별된 목표주가 2만 원 기준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19,000원은 이제 추세 범위에서의 지금 편입, 아까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에서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그대로 13시 11분 기준에 2만 원 기준. 월봉 기준은 어떻게 돼요? 월봉 기준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 고점을 뛰어넘어주는 흐름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기에 무난하다. 그래서 시장이 이왕이면은 편안해지려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응 기준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 삼성전자가
83,800원 시초가 그리고 84,200원 이 고점들을 좀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면 오늘 분명하게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10%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시장의 강화에 따라서는 더 그 위쪽으로도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또 IT 전체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쁜 부분이 어디서 다 좋지 지금 현재 기준. 그래서 IT도 삼성전기도 20만 원 기준에서의 하방 경직성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가격 메리시 크게 부각되는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LG전자도 17만 원 미만에서는 가격 메리시 월등했어요. 보합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렸는데 당연히 시초가 17만 2,500원을 넘겨주는 모습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좀 둔화돼 있는데 시초가 넘기고 오전 고점 넘기면 아직 뭐 이제 한시니까 그러면 거래량은 실립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실려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우리 그 성준님께서는 연장을 하세요. 연장을 하셔서 그 1월 말에 가격 인상 전에 가격 기준으로 연장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같이 가세요. 지금 뭐 포트 비중 굉장히 좋으신데 다만 이제 종목을 조금 많이 열어놓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 전부 그 기준을 압축적으로 단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 하나생명이랑 이것도 부탁한다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보죠.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녹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중소형주 다 손절하고 1월 25일 날 가입해서 편입한 건데 1월 25일도 아니겠구나. 그 이전에 가입하셨겠구나. 그래서 25일 날 만기인데 힘들어요. 그래서 포트 보내드렸어요. 지금 다 받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전략 잡아드리는데 나쁘지 않으세요 보면은. 근데 이제 한 번에 편입하시고 이제 단가를 조금 못 낮추신 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엑셀 작업할 때 이왕이면은 그 손익률도 잡아주시면 더 좋은데 하여간에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아차,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LG전자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에서 둘 중에 한 종목.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10%, 삼성전자 10%신데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 조금 낮아졌겠죠. 만약에 하이닉스였다라고 해도 평단이 조금 높아졌든가 낮아졌더라도 뭐 양쪽 다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하이닉스 10%, 삼성전자 10%에 삼성전자가 88,000원이니까 4,800원 손실이에요. 장중 기준으로 따지면은 장중 고점으로 따지면 4,000원. 그럼 한 5%. 근데 아까 이제 표현이 와 손실이 무지막지해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은 이제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들으면 웃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그러한 흐름들이 뭐 당연히 강세를 연출을 해줘야 되고 수익을 내줘야 되고 1%도 우리는 이제 숨이 막히는 지경인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또. 응? 뭐 언제 가입을 하셨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0월 말부터 해서 70%의 강세를 띄었던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5% 실질적으로 9만 원 이상 올라간 게 4거래일이니까 9만 원 기준 잡아서 지금 기준이면 뭐 한 7%? 그 정도 범위의 흐름이라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 부분에 9만 원 이하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계속 잡을 거고 9만 원 이상에서도 잡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쪽의 손실폭이 하이닉스 10% 기준에서 13만 1,000원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7,000원 정도의 수익이시니까 그러면 상세가 되죠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세가 된다고 치고 기아차가 92,000원 현대차가 25만 7,000원 이쪽도 이제 분산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압축이 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어찌됐건 92,000원 기준이시면은 지금 10%
조금 더 손실이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요? 12,000원 정도 손실이시니까 대략적으로 5% 정도 손실이시겠네요. 그죠? 근데 장중 변동성 감안하면은 5% 손실이다, 손실 확정을 짓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서 이쪽도 부담이 없어요. 이쪽도 부담이 없어요. 전혀. 또 LG화학이 97만 원 정도가 우리 이제 평균 단가인데, 일반적으로 좀 낮으신 분도 계시고 제일 높은 단가가 96만 원의 평균 단가 17%를 갖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에 94만 원까지도 변동이 나왔어요. 94만 4천 원. 그렇게 따지면 16,000원. 그러면 1%대. 지금은 눌려있지 않냐. 눌려있어도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 아니, 편입하고 목표 주가가 10%예요? 편입하고 목표 주가가 15%인가? 아니죠. 편입하고 목표 주가는 높잖아요. 결론은요. 결론은 지금 등락 범위, 시장도 눌려졌고 그 등락 범위가 편입 단가 대비해서 기아차 정도가 이제 손실률이 좀 10%대 손실률이고, 나머지는 삼성전자는 5%, 6% 수준. 5%? 5,000원이니까 6%? 오케이. 그리고 현대차 5%.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몇 %예요? 4만 원. 그럼 여기도 한 4, 5%. 응? 그죠? 삼성전기 25%인데 21만 원 평균 단가예요. 그럼 여기도 한 5%. 그 5% 등락 범위를 막 무지하게 폭락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쉬셔야 되는 게 맞아. 욕심쟁이지. 내가 편입하면 무조건 수익 나야 되나? LG전자 17만 4천 원 평균 단가. 우리 그 기존 평균 단가보다 조금 높으신데 13%이시고, 오늘 장중 고점 17만 4,500원이에요. 그 마인드 컨트롤만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소형주 정리해서 주력주로 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트가 아주 좋습니다. 롯데푸드 일부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다만 이제 분산을 너무 하시기보다 나중에 돼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압축을 하시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한 종목 압축하시고, LG전자, 삼성전기 둘 중에 한 종목으로 압축하시고, 현금 비중 한 10% 정도만 갖고 계시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행복해. 땡큐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생명이랑 하이닉스는 오후장에 14만 원 돌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최소 범위 오늘 700만 주라 그랬죠. 700만 주 넘길 것 같고, CS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거 사상 최대치 고점 왜 못 넘길 수 있지. 다만 삼성전자하고 이제 키 높이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도 기준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생명은 오늘 기준에 3,500만 주 1,000억. 원래는 3,000억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추세 매매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초가가 1.7인데 그렇게 따지면 3,500만 주면 어떻게 돼요? 편입의 기준 잡히셨고 기준점 잡히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금융지주사를 또 KB금융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 이쪽은 단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고점 대비 2% 밀렸다. 그러면 절반 차익 실현하고, 추세 매매로 가겠다. 그럼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 그죠? 기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고점 대비 2%, 50% 차익 실현. 고점 대비 4%, 그러면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 뭐가 어려워. 너무 좋지. 그래서 하나생명까지도 개장 초에 편입이 잘 되셨다면은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후장에 긍정적인 마인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익 실현, 일부 현금화, 또 일부 이제 적점 편입 이런 거. 그리고 이제 HMM도 순간적으로 몇만 주 해봐야 일반 시장에서는 큰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금 프로그램 쪽에 155만 주 매수에 5만 주 더 늘어난 거예요. 17,500원 물량 잡아놨고 5만 주 더 늘어났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여기서 들어 올려줘야 돼. 외국 기관이. 개인들이야.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그냥 그거는 추세에 변화를 줄 수는 없고.
그러려면은 삼성전자 찔끔찔끔 올라와요. 삼성전자 부분이 좀 더 탄력을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함께 병행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위에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전달해 주세요. 1개월에 얼마인지를 적어드리라니까. 1개월에 얼마. 1개월에 얼마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인 거지. 물론 뭐 6개월에 2,400 플러스 6개월이면은 400이라는 걸 알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1개월에 얼마를 먼저 잡아주시고 오케이.